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천에서 생태 하천으로 돌아온 불광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편에 북한산 자락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바로 흘러내리고 있는 하천이 바로 이 불광천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에는 무려 35개의 이런 하천, 대하천, 소하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흔히 한강, 안양천, 중량천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하천에 해당이 되겠고, 이에 비해서 한강으로 유입되게 되는 많은 지천들이 있게 되는데 무려 35개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렇게 하천들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런 소하천들이 대부분 복개되어서 도로로 바뀌어버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하천들이 예전에는 다 복개되기 이전에만 하더라도 이런 소하천으로 흘렀었다고 하는 것을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광천이 되겠는데, 여기에 녹번천이 이렇게 지류로 유입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홍제천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한강으로 흘러갔었던 것이 바로 이 불광천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 불광천이라고 하는 것이 불광동 쪽에서부터 이렇게 발원해서 쭉 유입이 되게 되고, 그러던 중에 녹번천이 유입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홍제천을 만나서 한강으로 유입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던 이 불광천이 어느 순간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건천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이 하천 바닥에 계속 토사가 쌓이다 보니까 하천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하천의 수위가 그 주변 지역의 지하수보다도 높아지게 되면 결국 이 하천에 흐르던 물이 결국 자연스럽게 수위가 낮은 지하수 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서 하천 자체가 건천화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건천화된다는 것은 이 하천이 대단히 오염이 되어서 더러운 하천이 되고 냄새나는 하천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복원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된 결과로 오늘날의 불광천이 결국 생태하천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광천은 북한산 비봉기슭에서부터 시작되는 개천으로서 총 연장은 불광동부터 기점으로 하게 되면 약 9km 정도, 9.2km에 달하게 되고요. 은평구, 역촌동, 응암동, 증산동을 거쳐서 서대문구 북가자동, 그리고 마포구 성산동에 이르도록 되어 있어서 3개의 구를 관통하고 있는 하천이 바로 이 불광천이 되겠습니다. 이 연서 지역에서는 연서천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말로는 연신내에 해당이 되겠죠. 오늘날 그 연신내 역의 영명의 유래이기도 하고요. 증산동에서는 까치내라고도 불리고 등, 이 불광천은 연신내, 까치내 등의 다른 별칭으로도 함께 불려왔었던 하천이 바로 이 불광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붉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불광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흘러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홍제천과 합류해서 한강으로 유입되게 되는 하천이 바로 이 불광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천이었던 불광천을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동네 작은 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002년도에 우수 방지 시설과 더불어 저류형의 빗물 침투 시설 등을 설치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정말 기피했던, 기존에는 악취가 나고 생활하수가 흐르던 도시 하천이었지만 결국 이 3개 구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합심을 하게 되면서 재자연화에 성공을 한 대표적인 소하천이 바로 이 불광천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일제강점기 때 이 홍제천이 직강공사를 하게 되면서 하류 구간들이 직선화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불광천이라는 것이 한강으로 바로 이렇게 유입이 되던 하천이었었는데, 이것 불광
홍제천이 이 홍제천이 직강화되는 과정에서 불광천도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되어서 오늘날과 같이 결국 한강의 지천으로서 불광천은 홍제천으로 유입되어서 한강으로 이렇게 유입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예전에 신사동, 증산동 등의 지명을 거쳐서 흘렀던 바로 이 불광천의 옛 모습을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날에 이렇게 복원된 하천, 중간 징검다리가 있고 다리가 놓여 있는 이런 생태 하천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이 주변 시민들에게 중요한 생활에 하나의 큰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산책길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 등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주변 지역에는 조경에 의해서 이 벚꽃 산지 등 곳곳에 이러한 아름다운 하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태 하천으로 전환되었던 곳은 저 멀리 북한산 자락의 비봉에서부터까지 바라다 보이는, 그래서 발원지가 바라다 보이는 하천으로서 우수 조망 명소로서 이렇게 꽂히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생태하천으로 전환되게 된 불광천에는 새로운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입혀지게 되면서 불광천 미디어 센터 등이 있는 문화학 예술거리로 이렇게 대변신을 거듭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하천으로 되돌아오게 된 바로 불광천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